현재 일본은 어느 때보다 첨예한 미중 갈등 가운데 자신들도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고자 주장하며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2021년에는 역대 최고로 국방비를 집행합니다. 안 그래도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명실상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본이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 중에는 미국의 랩터급 전투기도 포함되는 등 국방비 증강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준비 중인 무기 리스트들을 살펴보며 한반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산 장거리 미사일 배치 준비. 첫 번째로 일본은 이제 주변국을 가시권에 넣어 직접 타격할 미사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일본과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 일본이 늘 공격이 편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일본은 2021년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도입해 한반도를 사정권화로 놓는 작업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전쟁 불가능한 국가인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어기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유는 북한이나 중국을 경계하는 목적이지만 도발은 한국에 가장 많이 해왔으므로 한국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10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장사정 순항 미사일인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약 3,500억 원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는 육상 자위대가 활용 중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SSM을 5년에 걸쳐 개량해 사정을 1,000km 정도로 늘리는 구상입니다. 일본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장거리 미사일 도입 등 다소 굼뜬 행보를 보이던 일본이 갑작스럽게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일본산 미사일을 개조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정거리 1,000km라면 일본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발사 위치에 따라서는 중국도 도달 가능합니다. 여기에 외딴섬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JASSM도 도입 추진 중이죠. 이 역시 사거리 900km로 주변국을 위협하기엔 충분한 장치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게 된 주요 원인은 결국 미국이 재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 중국을 대항할 카드로 일본을 꼽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에 다음과 같은 엄청난 제안을 하기에 이릅니다. 두 번째, F-22 랩터급 전투기 배치하겠다. 일본은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라는 F-22를 들여올 계획에 들떠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데일리 온라인 같은 극우 세계 언론에서는 사실상 F-22가 일본에 오게 되었다며 동북아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일본이 40여 년 만에 자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하고 록히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F-2 후속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F-22는 2006년 모의 공준전에서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F-15, F-16 전투기 144대를 격추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 개발 실적과 미일 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으며 방위성이 조만간 결정 내용을 공표할 전망입니다. 또한 록히드 마틴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은 F-22를 개발했고 스텔스 기술에서도 호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F-2 후속기 개발 사업에서 스텔스 기능이 있는 기체 제작, 시스템 통합 등에 관해 협력할 전망입니다. 물론 미국의 F-22 스텔스기나 기술이 통째로 들어오느냐는 보안상 지침 등으로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미국의 F-22에 준한 기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상만이 아닌 것은 이것을 미국에서 꾸준하게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F-22 전투기를 대외적으로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해오고 있으며 관련 기술도 누출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일본이 2030년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생산의 50% 이상을 일본에서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F-22와 F-35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이런 조건의 거래가 실현되면 일본의 첨단 전투기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 것입니다. 당시 록히드 마틴은 F-22를 기반으로 한 전투기 설계도를 그대로 일본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한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F-3가 제대로 실현이 되면 F-22에 준한 기체가 나오며 일정 부분은 개량형으로 F-35 기능까지 결합해서 동북아시아의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이미 일본은 F-35를 105대가량 도입하기로 결정해 동북아 공군 전력에서 앞서간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F-22를 기반으로 한 스텔스 전투기가 더해진다면 이제 사실상 주변에는 상대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 상상과는 다르게 나중에 엄청나게 난처한 상황에 놓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F-22보다 뛰어난 전투기를 제작을 한다고 하지만 F-22 기체 자체도 수출을 금지한 미국 당국이 F-22와 F-35를 합친 기술을 제공해 일본 차세대 전투기인 F-3를 만들겠다는 것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미국이 스텔스 기능을 어느 정도 제공은 해주되 F-22를 뛰어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되도록이면 스텔스기를 자체 기술로 제작한 다음에 미국에 완전체로 수입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향의 개발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KF-X는 미국이 레이더 기술을 전수 거부했으나 자체적으로 에이서 레이더를 개발하고 이제 시제품 양산을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으로 개량된 F-15K 등으로 전력을 보충하고 F-35도 순차적으로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미쯔비시에서 자체 스텔스기인 ADT-X를 시험용으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만 갑자기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기술 미흡 요소가 있어서 결국 미국이나 기타 국가와 합작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구상 최고의 스텔스 원천 기술을 쥐고 있는 랩터 전투기 기술을 미국에서 제대로 넘겨줄지 의문인데다가 지금까지 미국과 공동 개발한 다양한 무기의 납품이 지연되고 천문학적 비용까지 소모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매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입니다. 이 전투기가 F-22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미국 국방당국이 얼마나 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요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미국의 대외 군사 물자 유상 판매 시스템인 FMS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우선 F-22보다 뛰어난 성능을 기대하는 F-3 90대에 대하여 총 6조 엔의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은 FMS를 통해서 우선 값을 미국이 원하는 만큼 부른 다음 환불해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돈은 받아놓고 개발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돈이 남아도 일본에 환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하도 안 주니까 한국에까지 연락해서 미국이 FMS를 고치는데 힘을 합치자고 주장합니다. 로키드 마틴 관계자는 일본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기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미국과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연계하고 있으나 돈만 뜯기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상방어 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도 너무 비용이 비싼 데다가 방어 효율도 떨어져 일본에서는 취소하기로 하고 결국 자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관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일본의 무기 관련해서 부르는 게 값이라며 푸념을 합니다. 현재 F-35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수입한 각종 전략 물자를 관리하는 데만 연간 1조 원가량이 들어가고 있으며 미국과 F-3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예상을 뛰어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소모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모자라서 결국 F-15의 순항미사일 탑재도 취소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F-22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동에 F-35를 판매하는 미국이 이스라엘은 그보다 우위를 갖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비춰집니다. 따라서 일본 내부에서도 굳이 로키드와 오랜 기간 개발하며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느니 차라리 F-22 랩터 완전체를 들여오는 방안을 협상하는 게 훨씬 나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언제까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미룰 수는 없어 결국 로키드 마틴과 합작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일본의 바람대로 스텔스 전투기가 제 시간에 일본에 정착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